안녕하세요. 차활평TV의 주주 제이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벤츠의 네네. 새로 나온 GLE 쿱 53 AMG의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봤었죠. 그래서 네네. 오늘 스펙하고 시승기를 나가볼 텐데요. 시승기 나가기 전에 스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6기통 3.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싱글 터보는 아니고요. 슈퍼차저가 들어가는데 전동 슈퍼차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퍼차저 하나, 터보차저 하나가 들어간 차량이라 가지고 429마력의 53.4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포르쉐 카이엔 S 모델하고 딱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2.9 트윈 터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카이엔 S는. 그래서 이 차가 살짝 스펙이 낮습니다. 카이엔 S보다는. 그렇지만 이 차량은 21마력에 25.4 토크나 보여주는 EQ 부스트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벤츠에서 상당히 많이 피력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GLS에서도 상당히 초반 퍼포먼스를 책임을 져준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4륜 구동이긴 하지만 AMG 포매틱 플러스 드라이브 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 트레인은 구동력 분배를 후륜의 100%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와. 동력을 앞바퀴랑 끊는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컨트롤을 해주는 아주 유연한 드라이브 트레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9단 자동 스피드 시프트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하게 변속을 해줬어요. 상쾌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AMG 라이즈 컨트롤이 됩니다. 이 차량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펌프들, 냉각수 펌프라든지 그리고 AC 컴프레서 있잖아요. 컴프레서가 전동이 들어가요. 네, 전동이 들어가서 많은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을 때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 놓고 많은 퍼포먼스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에어컨을 키면은 네네. 퍼포먼스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구나. 그거 아시나요? 아니요. 에어컨 컴프레서가 그래도 적어도 몇 마력을 소모를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줄어들거든요. 이 차량은 퍼포먼스를 뿜어내고 싶을 때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 있다. 그리고 최대 토크인 53.4 토크를 1800rpm에서 5800rpm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엔 S보다 300rpm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좀 올어라운더의 느낌이 좀 더 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승 나가보도록 할까요? 그럴게요. 네, 고고. 얼른 같이 가실게요. 자, 풀체인지된 GLE 쿱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카이엔 S 모델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카이엔 쿱 같은 경우는 430마력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차량 무게를 약간 못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상쾌한 가속감을 초반에는 좀 보여주긴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좀 무게에 못 이기는 듯한 느낌을 살짝 줬었거든요. 벤츠가 이상하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EQ 부스트 모터가 아예 돌 때부터 25.4 토크라는 상당히 높은 토크를 쳐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터보 렉이라든지 아니면 초반 가속에 대한 푸시는 상당히 많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최대 출력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스포티함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이 GLE 일반 모델인 580보다 출력이 좀 낮고 토크도 낮긴 하지만 AMG 컴포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덤티브 댐핑 시스템 플러스라든지 AMG 컴포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SUV를 몰다가 보면 차량이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불면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크로스 윈드 어시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대 방향으로 차량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주행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서 더 퍼포먼스를 한번 보도록 해요. 지금 제 차 X6 지난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차량이 좀 높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운전하는데 안정감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반 모드에서는 반응성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나는 시야를 많이 가리는 듯한 느낌인데. 쿠페형은 그렇죠. 제 차도 그렇습니다. 제 차도 굉장히 많이 시야를 가리고요. 특히 이 룸미러가 시야를 상당히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 차보다는 룸미러가 좀 덜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 성형성을 보기 전에
지금 EQ 부스트가 시작하면서부터 쳐주는 게 반응성이 엄청 빠릅니다. 의외로 카이엔 S보다는 좀 더 잘 쳐주는 것 같아요. 25.4 토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엔진이 밀어내는 토크하고 같이 더해져 갖고 초반 토크를 상당히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좀 올러라운더 느낌이 나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좀 고급스러움은 아우디보다 좀 못하고 스포티함은 BMW보다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디 하나 크게 모자라는 부분이 없는 느낌을 주는 차량이잖아요. 좀 큰 단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지금 일반 도로를 가고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아우디만큼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Q7이랑 비교해서는 좀 많이 고급성이 좀 떨어진다, 좀 울렁거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라이드 컨트롤이 좀 고급스럽게 날카로운 요철들을 잡아주긴 주거든요. 하체가 좀 많이 울렁거려요. 중형 SUV인데도 거의 좀 대형 SUV 느낌이 나는 좀 울렁거리는 그런 게 살짝 보입니다. 확실히 고급성은 아우디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9단 토크 컨버터 자동 트랜스미션이 DCT 느낌 나는 것처럼 상당히 빨리 해줘요. 지금 높은 토크를 보여주고 있을 때 그릉그릉 하면서 변속을 해주거든요. 변속 타이밍도 좋고 그리고 변속 스트레스도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좀 스포티한 변속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 봐. 네, 벤츠하고 BMW는 이 모드 변경할 때 차이를 많이 느껴집니다. 아이들 RPM도 훅 띄워줘요. 그리고 소리도 소리 변속할 때 팝콘 터지는 소리가 툭툭 터져요. 지금 이 차량에 전동 슈퍼차저를 넣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 빠른 반응성을 또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페달 반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컨트롤이라든지 역시 카이엔에서 좀 더 선형적인 컨트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BMW만큼도 선형적인 컨트롤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릉그릉거려. 벤츠 소리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릉그릉. 예, 아우디 소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소리가 드는데 근데 그건 좀 인위적인 소리거든요. 소리가. 근데 벤츠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연의 소리. 근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고 있는데도 차량이 그렇게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직도 좀 약간 높은 차량에서 계속 위에서 이렇게 좀 울렁울렁거린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굳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스트레스 받아도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급스럽다, 스포티하다 그 둘 다 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벤츠 퍼포먼스는 제가 또 처음이다가 보니까 요철이 좀 딱딱하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디가 강하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래서 일단 바디 컨트롤은 살짝 좀 아쉽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코너링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지금 GLS 거의 깡통 모델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한번 밟아볼게요. 중형 세그먼트에서 400마력 한 초중반 스펙은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카이엔 S 때랑 느꼈을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좀 낮은 곳에서부터 확 밀고 들어왔는데 가속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못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높은 속도에서 급가속을 좀 보여주고 싶으면은 RPM이 엄청 빨리 튕겨줍니다. 벤츠가 제가 비퍼포먼스 차량을 몰았을 때도 좀 보여줬던 양상이거든요. 고속에서 약간 뒷심이 있는 좀 RPM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지금도 보면 와우 RPM을 이렇게 쳐주지? 진짜 RPM 쳐주는 거는 벤츠가 짱인 것 같아. 지금 2500 RPM에서 5000 RPM이 그냥 앙 하고 딱 올라가요. 그냥 소리 한번 깍 찌르더니 올라가요. 보이나요? 이거 지금 이 계기판 봐봐요. 계기판 잘 봐봐. 오! 봐봐. 오! 빵! 이렇게 순간 이동하지. 와. 봐봐. 와, 순간 가속력은 좋기는. 카이엔보다 차라리 고속에서 파워트레인 컨트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고속 순간 반응성은 카이엔 S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속에서부터 가속에서 올라올 때는 힘이 부족함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중형은 한 500마력은 쳐줘야 되는구나. 근데 깜짝 놀랐죠. 네, 딱 치면 뻥! 어머! 네. 저렇게 많이 뛰네? 네, 많이 뛰는 거는 다들 뛰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이거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고속에서도 바디 컨트롤은 카이엔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차량이 높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 위에서 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속에서 조향 컨트롤이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고 울렁거린다,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은 GLS에서 좀 더 편안한 코너를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일부러 좀 딱딱하게 잡으려고 잡은 것 같은데 딱딱하면서 롤을 못 잡은 느낌. 파워트레인 컨트롤이 너무 스포티해서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까도 얘기하다 만 것 같은데 엔진 노이즈가 아우디 감성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도 꾸밈 없어 보이는 느낌이.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EQ 부스트가 토크를 뿜어낼 때 엔진이 그렁 거리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오디오로 엔진 소리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진짜요? 오디오로 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배기음을 틀어준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생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전혀 꾸밈 없는 좀 레트로한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남자분들 좋아하겠다. 예, 좀 레트로한 소리가 엔진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 차가 높으면서 차가 좀 찰랑찰랑 거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향 모듈도 벤츠가 원래 완전히 딱딱한 것보다는 좀 점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저항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퍼포먼스 차량보다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마음에 많이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또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벤츠 리뷰랑 반대인 것 같아요. 다른 벤츠 리뷰들은 극심하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없지만 불편한 부분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 차량은 좀 반대인 것 같네요. 지금 파워트레인 컨트롤은 극심하게 좋고 바디 컨트롤은 좀 극심하게 불편한 그런. 저는 카이엔 S보다는 이 차가 더 좋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좀 이게 좀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기대하고 타는데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이 스포티함이 저는 카이엔보다는 얘가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그래. 가속 감성은 훨씬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빠른 리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차월평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